멀리서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뉴욕 헌팅턴에서 왔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제가 듣기로는 메이크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메이크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저는 하셨어요? 이제 무대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합창단이 네. 있는데 그 네. 합창단에 소속돼서 전속으로 일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미국 여러 나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시즌마다 뭐 한국에서 겨울에 큰 프로젝트가 있고 네. 이제 미국에서도 가을에 또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거의 25개 도시 이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공연하고 이렇게. 몇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텝 포함해서 100명 이상. 메이크업을 그럼 선생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정식 스텝은 저 혼자고요. 서로 같이 해주고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솔리스트 위주로만.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영구를 이렇게 배우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 네.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나요? 한 무대에 오케스트라랑 단원까지 다 서면 100명 이상의 네. 단원들이 서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원들이 보여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반영구를 이렇게 해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같은 거를 딱 틀을 잡아놓으면 본인들이 화장할 때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반영구를 배워야지. 이거 진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셨구나. 미국에도 반영구가 있었을 텐데 뭐 굳이 한국을 오셨는데 특히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을 일단 많이 봤고 그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를 정말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도 정말 많이 봤어요. 유명한 사람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딱 믿질 못하겠더라고요. 배우고 있는 중에 우리 체코 선생님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도 이제 자기 소감한 우리가 인터뷰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체코에서 이렇게 한국에 올 때 기술이 부족해서 또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한 번에 제대로 배우겠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검색하고 다리품 팔아서 전국을 한번 휩쓸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진짜 책임감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런 네. 마음이 있는데 그 상담카드에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독학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독학은 얼마나 했길래요? 독학 1년 이상 했어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아 눈썹은 그래도 이렇게 디자인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계도 사고 막 다 막 색소도 사고 혼자서 이렇게 막 하는데 공판에 처음에 네. 혼자서 막 해보다가 네. 사람한테만 해보자. 네, 그래서 네. 이제 친구 얼굴에 했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정말 그냥 다른 분야예요. 사실은 지금 막 유튜브에서 반영구 유튜브에서 배우면 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왜냐면 반영구라는 자체가 융합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의료적인 부분과 메이크업.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메이크업을 하셨던 분들도 아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도전하는 거고 또 우리 화가 선생님 저분도 자기가 어떤 사실화를 그리는 분이기 때문에 막상 어디서 막히냐면 아 이거는 정말 다른 분야구나 이거는 인체에다가 생물에다 하는 너무 다른 세계구나라는 이야기를 진짜 공통적으로 지금 하신 거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음.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네. 힘을 어디서 빼야 되는지 어디를 써야 하는지 그 날을 어디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원장님이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반영구는 어떤 피부 중에서도 우리가 기저층에다가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 층에서 스크래치를 내고 형태를 이제 점으로 표현하느냐, 선으로 표현하느냐, 면으로 표현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도구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법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데 기저층 자체를 이분들이 감각을 못 하는 거예요. 코칭이 다른 게 코칭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각, 제가 보는 어떤 프레임 이것을 선생님이 벤치마킹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스킨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면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사람들이 될 것 같은 어떤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기계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우리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이렇게 다양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머신이 반드시 필수였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머신 아닌 다른 대체 소구 도구가 니들의 개수도 되게 달라졌고 어떤 형태가 많이 달라져서
투기를 하는 기법 중에 다양한 니드를 쓰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왔는데 그 기계를 보니까 우리는 그 기계가 이제 몇 년도식 기계였던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기계의 원가도 이제 아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더라고. 이게 본인은 모르니까. 몰랐어요. 사실은 비주얼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실은 튼튼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아우 야 이 기계로 한참 하다 보면 이 손이 같이 떨겠다, 진동 나겠다 싶을 맞아요.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육 방침은 기술자가 기술의 세계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표현하고 그리고 길들여지면서 도구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 기계가 적합하구나.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대한 어떤 서치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돈을 2중 3중 안 쓰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틀 뒤부터는 모델 시험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네. 특별한 각오 있으세요 혹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화려하게 막 뭘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데 손에 그 힘 빼는 그거 연습 네. 계속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만 네. 긋다 갔는데 네. 오늘 막상 그 패턴을 딱 그려보니까 네. 진짜 그 연습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네. 탄탄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예. 네. 굉장히 적절한 네.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전문성 있게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유튜브에 막 이렇게 희한찬란한 거 있잖아. 막 이상한 패턴, 막 어려워 보이는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적용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반영구라는 거는 메이크업하고 다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얼마지 않아서 발현되는 그 색감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반영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가피가 형성되고 5, 6일 퇴각 후부터 이제 얘 진짜 모습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보는 어떤 관점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른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시고 마케팅상 그런 오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되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배워가면서 내가 안타까움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공감하게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제 벗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같이 느낄 때 되게 든든하잖아요. 그런 어떤 세계를 같이 경험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기대가 돼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